자, 이어서 3부 유선남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야 편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뭐 휴장이긴 한데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자,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스케줄부터 먼저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표 관련된 스케줄은 사실 중요한 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워싱턴 탄신이라고 해서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오늘 휴장을 열고요. 그러고 나서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20년물 채권에 대한 입찰에 대한 예측이 발표가 되고요. FOMC 위원 보스틱의 연설,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 정도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 월마트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올라왔던 기업들의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의 연관이 돼 있던 만큼 사실 엔비디아의 어닝이 잘 나오느냐 아니면 잘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기업들의 어닝 발표도 있는데 말씀해드린 것처럼 월마트, 모더나, 블록 워너브라더스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업들의 어닝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간단한 지표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일단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주택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택 공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방압박과 하방압박 양쪽에서 현재 주거비 관련해서 조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현재 주거비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커다랗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특히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0.5%가 나와주면서 예상보다 0.1%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요일날 주가는 상당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보다 높으면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대 지수가 높다라는 건 골디락스 혹은 조금 더 연착륙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도 높으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외신 중에 이제 일주일의 스케줄을 쓴 외신들 꽤 많잖아요. 거기서 CPI보다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 따라서 지금 엄청 다들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삐끗하면 그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다 꺾인다고. 그러니까요. CPI보다 더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 계좌가 중요하지 지금. 그죠? 그 정도의 이야기로 헤드라인을 쓰고 있을 정도로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은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잘 나오겠죠, 유선남님?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제 안 나올 경우 이제 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가운데 안에서 일단은 사실 뭐 안 나올 만한 요소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매출이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모든 기업들의 어닝이 좋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너무 선반영만 크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사실 좀 안 좋게 나올 만한 요소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뭐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 관련된 매출에 대한 하락이나 아니면은 사실 이거를 뭐 AMD 쪽이랑 인텔 쪽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계절성을 적용을 했을 때 데이터 센터 매출이 다음 분기 때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볼 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진짜 불안하죠. 그쵸. 사실. 네. 예, 과거에도 뭐 50% 성장률을 보였는데도 빠졌던 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소식은 정말 저도 들으면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이건 왜 화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가 났어요. 네. 푸틴의 정적 나발니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이제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 이 소식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식은 금요일 날 나왔는데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전달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발리라고 해서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해서 러시아에 해당하는 야권 지도자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홍차 관련된 밈, 뭐 러시아에 푸틴이 홍차를 보냈다라는 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 나발리라는 사람을 홍차를 보내서 뭐 사망시키게 하려고 했다라는 증거가 사실상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옥중에서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나발리의 부모에 의하면은 나흘 전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찼고 사실상 여러 가지 살인 의혹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신도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쪽에서 미국 방송 CBS에 출연해서 이제 나발리에 대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제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이미 옥에 갇히고 사망할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대테러국 지정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회에 현재 미국의 민주당 인원 두세 명과 함께 이를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입법 절차가 이르면 주 초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기도 했고요. 일단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테러 지원국 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장관에게 보내거나 결을 채택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테러 지원국으로 제재가 되게 되면은 경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 야권을 지도해줄 새로운 대항마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대항마의 인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호도르콥스키라는 인물로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 맞서다가 2003년에 여러 혐의로 체포돼서 10년간 복역을 했던 인물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참 뭐 저 보면서 뭐 나중에 시체가 발견이 안 돼서 네. 뭐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건 이제 이제 어떤 병원에 이제 보관돼 있는 걸 봤는데 온몸이 뭐 멍으로 되어 있고 네. 뭐 모르죠.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좀 무섭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정치권에 관련된 뉴스인데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벌금이 이제 4천억 원이다. 자, 이 소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예전에 거짓 자산 부풀리기로 인해서 사실상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의 재판대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자산 부풀리기로 인해서 사실 여러 세금에 대한 혜택이나 아니면은 여러 은행 대출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 4,800억 원, 3억 6,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현재 부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와 두 아들 같은 경우는 3년과 2년 동안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금지하는 명령도 같이 내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이런 조치들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벌금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선에 못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현재 대선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것이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금을 대신 내주자라는 운동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 1억 있는데 나 10억 있어. 부풀리는 거 이게 죄예요? 어떤 괘씸죄. 법적으로 일단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일단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서 줍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을 부풀려가지고 이자를 이미 많이 낮춰가지고 사실 예전에 뭐 은행사와 혹은 보험사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리스크가 적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거기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서 여러 가지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판결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벌금도 그 부당 이득에 대한 어떤 벌금일 텐데 그러니까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이 4천억 원이면 도대체 이득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근데 사실 이게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어찌 보면은 범법이잖아요, 이게. 네. 예. 그러면 뭐 대선 출마하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대선 출마하는 걸 막을 정도의 사건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일단 트럼프 일가가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일단 내가 뭐 100억 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산을 100억 원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000억 원으로 부풀리면은 거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도 하고 더 많은 이자를 뭐 줄일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얻은 이득이 좀 많은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이런 걸 또 항소를 하게 되면 그렇죠. 또 재판 집행은 연기되고.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게 대선까지만 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항소를 그래서 한다는 얘기겠죠. 네.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네. 항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 미리 자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쪽에서는 아마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와, 디테일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닌텐도 스위치 두 번째, 그러니까 스위치 2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출시가 연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최근 닌텐도가 7년차에 스위치가 2가 나올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상 닌텐도 내에서 가장 잘 팔렸던 제품 중 하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주식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닌텐도에 대한 출시일이 2025년으로 연기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가 이제 증시에서 8%가량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상 최고가를 현재 갱신하고 있던 닌텐도 같은 경우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닌텐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던 제품들, 젤다의 전설, 마리오, 스플래툰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게임 출시 일정도 보류가 된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야, 지금 뭐 일본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쫙쫙쫙쫙 나올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이야기예요. 가격이 지금 30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뭐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러한 뭐 가격의 흐름이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최저치일까요? 네,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자, 일단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헨리허브에서 지금 현재 1.59달러 언저리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내에서 최근 한 달 새에 50%가량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사실 저도 손해를 좀 크게 봤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다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금지를 했다라고 전에 한번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특히 심하게 가격 인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천연가스에 대한 생산 국가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상 수요에 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수출도 생각보다 많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제 코모디티 웨더그룹이라고 컨설팅 업체가 얘기를 하기를 천연가스에 관련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파괴적인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공격적인 천연가스 공급량이 커다랗게 가격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요 둔화로 인해서 저점 아래까지 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계절성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원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역사적으로 항상 보통 계절성을 타고 하락 지점을 찍고 보통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산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러닝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요. 컴스탕 리소스 같은 경우는 가동 시추 장비를 7개에서 5개로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 지급을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우리가 배당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안테로 리소스도 장비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예산을 삭감한다. 그리고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로 꼽히는 EQT 역시 감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감산 소식이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선남님 혹시 근데 실제로 좀 그 난방비 좀 줄었나요? 난방비가 좀 줄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 좀 날씨가 따뜻해서 생각보다 난방이 좀 덜 돌아갔기 때문인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 CPI 내에서 올랐거든요. 이제 그래서 꼭 제가 내는 돈이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내에서는 또 웃긴 거는 이제 도매 가격은 줄었지만 이제 도시가스 공급 가격은 좀 느는 바람에 CPI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사실 미국 제가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도 뭐 시카고 근처에서 너무나도 폭설. 예, 폭설이 내리고 온도가 이제 급하강하니까 뭐 테슬라가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기후에 맞습니다. 관련돼서. 근데 근데 지금 미국의 지금 역대 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일부 잠깐 그랬던 겁니까? 그 기후 변화가? 날씨가 추웠던 게 이제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1월 달 기준으로도 딱 한 일주일 정도 추웠던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겨울보다 확실히 좀 따뜻했던 기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사실 폭설이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눈이 20cm가 쌓였는데 점심때 되니까 눈이 다 녹아내렸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만큼 사실 눈이 내리더라도 빠르게 이제 녹아내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날씨 자체는 그렇게 춥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식이 좀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연가스 공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도에 거의 한 10배가량 치솟았었거든요. 특히 러시아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으려던 기업들이 공급을 무리하게 아주 무제한적으로 늘렸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쩐지 유사님이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표정 안 좋았어요? 네. 아, 천연가스. 네. 아, 손에 많이 보셨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1배수로 좀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득은 여태까지 아주 좀 단타를 좀 쳐가지고 이득은 봤는데, 좀 많이 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일단 저는 이제 유사님과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늘 이제 셔츠를 입고 계셔서 저 나라가 따뜻하구나. 추웠으면은 뭐 이게 뒤집어서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또 S&P의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래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강세장을 보는 입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전망치를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5,200으로 예상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는 아닌데요. 현재 S&P 500 지수 종가 대비 약 4%만 상승하게 되면 이 지수를 확실하게 뚫는 부분들로 일단 예상이 나오게 되게 될 텐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사실 어떤 소식이 전달이 됐냐면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안에서 5개 기업이 속해 있는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좀 더 강력한
성장과 높은 수익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닝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237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시켰고 이에 따라서 S&P 지수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수치는 월가 강세론자 안에서도 최고 수치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톰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와 존 스톨스퍼즈 오펜하이머 수석 전략가도 올해 S&P 500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얘기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로젠버그 리서치 회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상승 랠리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도 약세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S&P 500 지수 전망치를 4,500으로 유지하면서 증시 상승 랠리가 꺾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가 5,200을 제시한다고 해도 상승 여력은 4%잖아요. 지금이 5,000이라고 그렇죠. 하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 지금 더 이제 보는 것에 예. 이제 2월인데 4% 조금 올라가는 것.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큰 상승 여력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예. 그런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예.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트렌드냐 아니면 하향하는 트렌드냐를 그렇죠.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뭐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상향하는 트렌드가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남님 그 애플이 반독점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유럽연합 쪽에서 애플에 대해서 벌금 5억 유로를 현재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애플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행위를 방해를 하고 독점을 유지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먼저 펀치를 달린 것은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스트리밍 앱입니다. 일단 좀 재미난 건 이런 기업들이 사실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재생하고 있는 스트리밍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이 자사의 앱 내에서 만약에 스포티파이를 결제하게 될 경우 30%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독점에 대한 사실 조사가 시작이 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EU 쪽에서는 반독점 경쟁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5억 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17일 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쯤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인 절차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표를 보게 되면 EU의 집행위 반독점 규제 당국이 얘기하기를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애플 뮤직보다 더 저렴한 음원 서비스로 유도하는 경로를 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독점법에 위법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또 반독점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이 중국산 저가 물품 덤핑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미국의 재무부 소속 고위 관리 2명이 언급을 하기를 현재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정책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뽕 부총리 등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에서 최근 수요가 어디에서 창출되는지보다 공급에 집중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는 물건들이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재 국제 시장에 덤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거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꽤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전기차 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태양광 관련 판넬 관련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저가 갱신을 하고 사실상 지하실 밑에 더 큰 지하실이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국 쪽에서 저가 덤핑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그 가격을 따라갈 수 없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실 그 기업에 그 산업들에게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제품은 중국 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테슬라 제품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넷 옐런 예무장관도 사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전망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덤픽을 지색할 경우 유럽과 같이 함께 미국을 포함한 유럽들이 중국에 아마 단체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참. 이 문제는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그 미국하고 유럽만 손잡고 대응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네. LCD 때 한번 당했죠. 그다음에 화학 당했죠. 철강 당했죠. 얘네 철강. 그 엄청 그 물량 공세 엄청 심하게 해서 예. 사실 지금 배터리에서 리튬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말 무지막지한 리튬 공세 때문에 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세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도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도 좀 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낄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낄 자리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만석이 만석. 만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 회사별 네.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별 소식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팸과 UPS, 코인베이스에 관련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ARM, 드롭박스, 나이키, 로크, 선파워에 관련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ARM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다고 하지만 목표 주가가 63달러에서 130달러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해 놓고서는 사실 이 ARM이라는 회사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JMP에서 4개의 기업이 동시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소식이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 UBS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 그리고 로코에서는 오픈하이머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개의 기업들이 또 상향, 또 하향, 또 다양한 기업들의 또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전에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그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기업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시장이 쉬는 날이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earning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뭐 아마 내일부터 좀 커다란 기업들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earning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월마트, 홈디포, 바클레이,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솔라엣지, 리얼티인컴의 earning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수요일 날은 ADI, 엔비디아, 리비안, 엣지 등등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지표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엔비디아의 어닝이 있을 만큼 수요일 날은 좀 커다랗게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모더나와 블락 등의 카바나 등등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워너브라더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저 유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고 예. 진짜 오늘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300분 넘게 저희 유사남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그 신나게 또 알차게 이야기 네. 준비해주신 유사남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댓글창에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방송.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저도 사실 시간을 몰랐어요. 저 댓글창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했지? 오래 했구나. 너무 오래 했어,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엉덩이 꽤 종기 나겠어, 종기. 그러니까요. 예. 일단 오늘은 뭐 따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죠. 없죠. 오늘은 없죠. 조용. 할 왜냐면 수밖에 없죠. 지수 선물은 열려 있긴 한데 이런 날은 지수 선물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봤는데 그냥 그 플랫 정도니까요. 네. 오늘은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